2019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여러 선수들이 자신의 팀을 떠나 다른 구단으로 팀을 옮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리그들이 시즌을 개막하며 전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AT 마드리드에서 맨시티로 이적한 로드리는 리버풀과의 커뮤니티 실드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올림피크 리옹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은돔벨레는 리그 1라운드부터 동점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20 시즌 이적한 팀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첼시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팀을 옮긴 첼시의 에이스 에덴 아자르입니다. 1819 시즌 레알은 리그에서 바르셀로나와 AT 마드리드에 이어 리그 3위를 기록했고, 챔스에서는 지난 시즌 챔스 돌풍의 주역이었던 아약스에게 패배하며 16강에서 탈락하는 부진을 보여주었는데요. 날강두의 부재로 인해 레알은 그 전 시즌 챔스 3연패 이후 16강에서 떨어지는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었죠. 레알은 이런 부진을 이유로 솔라리 감독을 경질하고 레알의 챔스 3연패를 이끈 감독인 지단을 다시 감독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지단은 다시 레알을 일으키기 위해 선수들을 영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단이 영입한 선수 중 앞으로의 레알의 에이스를 맡을 선수가 바로 아자르였죠. 1819 시즌 아자르는 끊임없이 레알 이적설에 휘말리며 시즌을 끝으로 레알로 이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결국 아자르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1억 파운드, 한화로는 약 1,400억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레알로 이적하게 되었죠. 1억 파운드라는 큰 이적료를 남기고 레알로 떠난 아자르는 저번 시즌 부진했던 팀 동료들 사이에서도 리그에서 16골과 15도움을 기록하며 자신의 EPL 시즌 최다 골과 최다 도움을 동시에 달성하며 리그 도움왕을 차지했는데요. 이 기록은 EPL 역사상 15골 이상과 15도움 이상을 동시에 달성한 네 번째 선수가 되었죠. 이런 아자르는 골과 도움만 많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자르의 세부 지표 역시 최상이었죠. 저번 시즌 EPL 선수들 중 최다 드리블 돌파와 최다 파울 유도에 더해 키패스 2위를 차지했는데요. 키패스는 2위를 기록했지만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키패스는 80개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활약으로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첼시를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지었고,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는 2골을 넣으며 우승컵을 들어올렸죠. 사실 시즌 도중 아자르는 유로파리그 결승전 종료 직후에 레알로 떠난다는 것이 거의 확정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자르는 시즌 도중 레알 마드리드 이적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고, 시즌 종료 시점까지 첼시의 유로파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만 집중하겠다는 말로 일관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자신의 이적설로 인해 팀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첼시와의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자르는 1억 파운드의 이적료를 요구하며 첼시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죠. 참 누가는 좀 많이 다르네. 1억 파운드라는 이적료로 레알에 입단했기 때문에 레알 팬들의 기대가 정말 클 것 같은데요.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아자르였기 때문에 레알에서의 첫 시즌도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으로 알아볼 선수는 AT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앙투안 그리즈만입니다. 그리즈만은 그의 바이아웃 금액인 1억 2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습니다. 저번 시즌 바르셀로나는 리그 우승을 차지했지만 챔스에서는 4강에서 리버풀에게 역전패를 당하며 4강에서 떨어졌고, 코파델레에서는 결승전 발렌시아에 패배하며 코앞에 둔 세 번째 트래블을 발로 차버리기도 했죠. 이런 바르셀로나의 아쉬운 활약은 아마 바르셀로나 공격진의 부진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이마르의 이적으로 인해 영입한 쿠티뉴가 제값을 해주지 못하면서 바르셀로나는 공격수를 영입해야만 했죠. 결국 바르셀로나는 이전부터 노리고 있던 그리즈만을 영입했습니다. 그리즈만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레알 소시에다드는 스페인 2부 리그 소속이었습니다. 그런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첫 데뷔 시즌에 팀을 이끌고 2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곧바로 팀을 라리가로 승격시켰죠. 이후 그리즈만은 AT 마드리드에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리그에서는 약 5년간 AT 마드리드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며 총 256경기를 출장해 133골 46도움을 기록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AT 마드리드 소속 5년 연속으로 20골 이상을 기록하는 활약을 보여주며 자신의 득점 능력을 보여주었죠. 그는 2016년에 라리가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2016 발롱도르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리즈만은 1718 시즌 팀을 유로파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결국 2018 발롱도르에서 다시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되면서 수아레즈, 메시와 함께 MSG 라인이라는 세계 최강의 공격 라인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전 바르셀로나의 MSN 라인 다음으로 가장 기대되는 공격 라인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야, 여기에 네이마르까지 오면 느금... AT 마드리드는 그리즈만의 이탈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즈만을 대신할 팀의 핵심 공격수를 영입했는데요. 바로 제2의 그 사람이라 불리는 이 시대 최고의 유망주 주앙 펠릭스입니다. 그는 벤피카에서 그리즈만의 이적료보다 비싼 이적료로 AT 마드리드에 합류하게 되었죠. 1억 2,600만 유로라는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야, 그리즈만 바이아웃보다 비싸네. 그는 18살의 나이에 벤피카에서 데뷔하자마자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주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벤피카의 주전으로 활약하며 벤피카를 포르투갈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죠. 그리고 그는 리그뿐만 아니라 유로파 리그에서도 활약했었는데요. 유로파 8강 1차전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을 4대2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때 주앙 펠릭스가 기록한 해트트릭은 유로파 사상 최연소 해트트릭이었죠. 나이에 맞지 않는 그의 재능에 많은 구단들이 주앙 펠릭스를 원했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와 맨유, 맨시티 등 많은 빅클럽들이 그를 원했죠. 결국 그는 시메오네 감독이 있는 AT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의 이적이 성사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했었는데요. 아무리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너무 어린 나이에 1억 2,600만 유로라는 이적료는 말도 안 되게 비싸다는 말이 많았죠. 하지만 프리시즌에 그는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지난 27일에 있던 마드리드 더비에서 한 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한 데에 이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올스타와의 경기에서 후반전에 출전해 한 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죠. 프리시즌에 주앙 펠릭스의 이러한 활약과 더불어 시메오네의 공격수를 키우는 능력이 빛을 발한다면 AT 마드리드의 디에고 코스타나 그리즈만보다 더 뛰어난 공격수의 탄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대되는 선수는 레스터에서 맨유로 이적한 잉글랜드의 탑급 수비수 해리 맥과이어입니다. 전 시즌 맨유는 리그에서만 54실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6위를 기록하는 이전 맨유의 명성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챔스에서는 16강에서 기적을 일으키며 8강에 올랐지만 바르셀로나를 만나 무력한 패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맨유의 이런 문제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수비 보강은 당연해 보였는데요. 결국 맨유는 수비 보강에 성공했고 데려온 선수 중 수비의 핵심을 맡을 선수가 바로 맥과이어죠. 맥과이어는 1718 시즌부터 레스터에서 활약하며 맨유와 맨시티에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1819 시즌에도 맥과이어는 레스터의 수비를 책임지며 리그 내에서 수준급의 활약을 보여주었죠. 이런 맥과이어는 타고난 신체 능력과 뛰어난 빌드업 능력에 장점을 가진 선수인데요. 그는 1819 시즌 리그에서 제공권 승률 78.1%로 리그 1위를 기록하며 공중볼 경합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죠. 이런 맥과이어는 이번 시즌이 시작하기 직전 8천만 파운드, 한화로는 약 1,100억의 이적료로 반다이크의 이적료를 뛰어넘으며 수비수 역대 최고 이적료를 경신해 맨유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적 당시에는 반다이크보다 비싼 이적료를 기록했기 때문에 맥과이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곤 했지만 리그 1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큰 활약을 하며 자신의 몸값을 증명했죠. 경기는 4대0 대승으로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날 맥과이어는 높은 제공권의 장점을 활용해 수비 상황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공중볼 경합 말고도 걷어내기 7회, 가로채기 4회 등 각종 수비 지표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특히 4번의 공중볼 경합에서 모두 승리하는 엄청난 제공권을 보여주었죠. 팀에 합류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결과 이 경기에서 MOM에 선정되는 것은 물론 폴 포그바, 마커스 레시포드와 함께 EPL 1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되었습니다. 맥과이어가 맨유로 이적하면서 퍼디난드의 등번호인 5번을 이어받았는데요. 야, 근데 맥과이어가 퍼디까지 끌면 진짜 쌈 레전드인데. 이 경기에서 맥과이어 말고도 맨유의 새로운 영입생인 아론 완비사카 역시 수비적인 부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완비사카는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데뷔해 1819 시즌부터 주전으로 활약하며 팀 역사상 최초로 이달의 선수상을 3번 연속 수상한 선수입니다. 저번 시즌 전반기 베스트 11에 오른쪽 풀백 자리를 차지하며 기자와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기도 했죠. 이런 완비사카는 수비적인 능력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1819 시즌 리그에서 가로채기 84회, 태클 129회를 기록하며 EPL에서 가로채기 2위, 태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5대 리그 수비수 기준으로는 가로채기 4위, 태클 1위를 기록했죠. 또한 상대 선수에게 드리블 성공을 허용한 것도 10차례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활약으로 계속해서 맨유에 관심을 받고 있던 완비사카는 결국 약 700억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맨유로 이적하게 됩니다. 완비사카는 프리시즌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리그 1라운드 첼시전에서 맥과이어와 함께 자동문이었던 맨유의 골문을 안정적으로 만들었죠. 그는 이 경기에서도 여전한 태클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7개의 태클 중 6개를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첼시 선수들의 공을 뺏어내며 안정적으로 첼시의 공격을 막아냈죠. 이런 맥과이어와 완비사카 이 둘의 활약으로 맨유의 골문에 드디어 안정을 찾게 되며 지난 시즌에 이어 아스날, 첼시, 맨유 이 세 팀의 챔스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수는 이적을 한 선수는 아니지만 저번 시즌 눈부신 활약을 보여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인데요. 저번 시즌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만큼 이번 시즌에도 큰 활약을 해줄 거라 믿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